네, 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이 15주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각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개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수강을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애초에 몇 월 며칠에 개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신청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강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개강일이 되면 수업을 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죠. 바로 범용 공동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요. 온라인 수강 특성상 여러분들이 강의 로그인만 하시면 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범용 공동 인증서라는 게 필요해요. 인증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래 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인증센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개인 클릭해서 범용 공동 인증서라고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PC에 발급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수강도 필요하시면 핸드폰으로 내보내기 해서 복사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했던 교육원 들어와서 인증서 로그인이 있어요. 이걸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내 강의실이 보이거든요. 이 강의실 안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이 쭈르륵 떠 있어요. 한 과목 기준으로 1주차마다 두세 강의가 올라와요.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일 저녁에 들어도 되고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7과목 정도로 신청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를 들어주셔야겠죠. 다만 이때 문제가 뭐냐면 개강일 다음 주에는 2주차 강의라고 해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차 강의는 반드시 일주일 안으로 끝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은 수업은 시간에 따라서 출석률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안에 있는 OX 퀴즈, 빈칸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여러분들의 출석률이 100%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토론은 학생들과 3, 4, 5에 직접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토론 형식은 과목별로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쓰고 논리적 근거로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에서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막 눈에 튀려고 찬성과 반대 둘 다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 정해서 확실하게 논리적 근거 바탕으로 작성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꿀팁 하나 드리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작성해야 될 때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교환 파일이나 아니면 수업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서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뜻은 내가 수업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원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학생이 남긴 의견에 나의 댓글을 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8주차가 되면 중간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때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고 중간고사를 보시면 8주차가 이수된 걸로 쳐줍니다. 시험 범위는 1주에서 7주까지 보고요. 시험 시간은 보통 1시간 내외로 주어지며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20문제에서 25문제 나오는 편이고요. 시험은 보통 주말을 포함해서 3, 4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군인분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도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시험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시험이라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신의 PC 환경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잘 시험이 켜지는지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튕겼어, 에러가 발생한 거야,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교육원 행정팀도 주말에 출근을 해 있거든요. 이렇게 에러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 잘 보는 방법은 보통 중간고사가 끝나면 과목별로 과제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유롭게 개인의 생각을 작성하는 토론이랑은 조금 다르게 과제는 일정 틀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형식과 모사율인데요. 정해져 있는 최소 분량은 적어주셔야 되고요. 글자 크기, 행 간격 이런 식의 형식이 존재하니까 이건 반드시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사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중복률인 건데 만약에 다른 학생이 과제를 제출해서 A+를 맞았어. 그 과제 다시 받아서 내가 제출하면 빵점 나옵니다.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작성하는 방법은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벌써 기말고사입니다. 시험 범위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응시를 하고요. 중간고사와 방식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굵직한 일정들이었고요. 이 밖에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교수님 궁금해요, 쪽지시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이게 1, 2점밖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각 항목별로 점수들을 합산을 해요. 이 합산한 점수들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래서 상대평가 점수라는 걸 산출해내는데 이때 ABCD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90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다 91점이면 나는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참고로 60점 미만이면 F, 미수료로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들의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취득한 학점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성적 보고라고 하는 거죠. 사이트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미신청 학점이라고 떠 있어요. 이거는 학점 신청 가능한 기간에 클릭해서 학점 인정시키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주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